1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거리 속력 시간 드디어 등장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비율이라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니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시속 5km 무슨 뜻이에요? 자, 1시간에 5km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움직인 거리, 즉 1시간 동안 5km를 갔어. 이러니까 비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속력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분의 간 시간 동안 얼마를 갔나?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력의 식은 시간분의 거리죠.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의 거리를 갔어? 시속 5km로 3시간 동안 갔어. 그럼 1시간 동안 5km를 갈 건데 1시간, 2시간, 3시간 갔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식입니다. 그럼 내가 시간을 알고 싶어. 얘가 1시간 동안 시속 5km의 속력으로 내가 지금 20km나 왔거든. 그럼 난 도대체 몇 시간 걸렸을까? 그렇죠? 4시간 걸렸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낸 게 보통 이거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거속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거리는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고 속력을 알고 싶으면 시간 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을 알고 싶으면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죠? 자,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거의 힌트는 전체 시간 또는 전체 이동 거리가 식을 세우는 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 경우에 거리를 x로 놓고요. 갈 때의 속력분의 간 거리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는 뭘 의미해요? 그렇죠.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갈 때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올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전체 걸린 시간이죠.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같은 길로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었더니 총 7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같은 길에 동그라미 했을까요? 그렇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거리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갈 때의 속력은 3km고요. 시속 3km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니까 여기에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은 등식이죠. 그러면 x는 x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안 돼. 그 다음에 속력이 시속 3km, 그 다음 시속 4km 어쩌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총 7시간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랑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하면 7시간이 되겠구나. 드디어 찾았다. 방정식 찾았죠, 여러분.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찾아야 돼. 근데 여기에 뭐 2시간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죠? 그걸 누구를 이용해서 만들으라고요? 거리와 속력을 이용해서 시간의 식을 만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x. 그 다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방정식 만들었습니다.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는 4분의 아이고 자 4분의 x가 7이죠. 이렇게 분모가 있을 때는 최소 공배수를 항 모두에 곱해주면 됩니다. 12를 모든 항에 곱해볼게요.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4x 더하기 3x는 7 곱하기 12죠.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7이 있을 게 뻔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7 곱하기 x가 7 곱하기 12예요. 그러면 양변을 7로 나눠주면 x가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x라고 했냐면 거리를 x라고 했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거리, 내려올 때 거리 같으니까 올라간 거리는 12km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AB가 마주보고 출발하거나 호수둘레를 돌다가 만나는 경우, 이 호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주보고 출발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돌 텐데요. 여기는 출발선이에요. 스타트. 그런데 A는 오른쪽으로 돌고요. B는 왼쪽으로 돈 거예요. 그랬다가 둘이서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치, 호수 한 바퀴가 되겠죠. 뭘 만들 수 있어요? 그치, 등식이 들어가는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수 둘레를 돌다가 만나는 경우는요. 여기 똑같이 출발점인데요. A는 꾸물꾸물 가고요. 얘를 B라 그럴까요? B는 너무 꾸물꾸물 갔어. 근데 A는 엄청 빨라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돈 다음에 다시 B를 만난 거예요. 그럼 누가 엄청 많이 갔어요? A가 엄청 많이 갔죠. 이럴 때는 A가 간 거리에서 그 다음에 B가 겨우 간 거리를 빼면 호수 한 바퀴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700m인 트랙을 A는 분속 60m로 분속 60m 1분에 60m 가는 속력으로 그 다음 B는 분속 80m로 걷고 있어요. 두 사람 A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한 다음에 만났죠. 근데 A가 분속 60m고 B는 분속 80m니까 누가 더 많이 갔어요? 그치, B가 많이 가고 A는 지금 천천히 가는 중입니다. 자,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근데 시작해서 B가 빨리 갔을 뿐이지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럼 걸린 시간은 똑같죠. A의 속력은 분속 60m, B의 속력은 분속 80m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A가 간 거리 더하기 B가 간 거리가 트랙 한 바퀴니까 700m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60x, 거리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를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는 80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60x 더하기 80x는 700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사람 AB는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면 60x 더하기 80x 얼마예요? 140. x가 700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x는 5가 된다. 그죠? 근데 우린 뭐를 x라고 했냐면 걸린 시간을 x라고 뒀거든요. 아, 그래서 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구나. 자, 5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